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입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인스타 좀, 다시 켜고요. 조금 전에 저희 인스타 멤버십들 위한, 샤크를 위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또 라이브를 해드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수요일 날에는 이렇게 자녀교육 Q&A를 할까 생각을 하는데 또 일정에 따라 달라서 어서 오세요. 제가 모니터를 지금 2개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 Q&A 해드리려고요. 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잠깐만요. 하나 더 켰습니다. 인사 많이 해주시네요. 자, 인사 좀 받을게요. 앨리스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화사하세요. 그래요? TAKIG, 택지북님, 안녕하세요. 라방 처음 들어오는데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쭈아님, 코치님, 급 라방 감사합니다. 럭키비키, 셀님, 2YUS님, 오랜만에 뵙는데 더 우아해졌습니다. 머리를 조금 이제 좀 자리를 좀 잡았죠. 이게 몇 달 되니까 컷이 조금, 자리를 잡는데 한 2달에, 한 달 반? 2달에 한 번씩, 저희 그 단골, 요즘은 그 미장원들은 다, 좀 저희들은 미장원이라 그랬는데, 헤어샵이라 그러나요? 똑같은 말이죠. 막 50만원씩 이렇게 미리 그 선결제를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할인을 좀 해주고 20% 할인, 그러면서 이제 그 차감하는 식, 이렇게 해요. 그래서 머리를 조금 아직도 덜 다듬었는데 지금 스타일을 잡아가는 중입니다. 괜찮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플라워님, 어서 오십시오. 왓츠 쉬 헤드님, 어서 오세요. 처음 방문하셨어요? 자, 혜연김님, 플라워님이 샤크 라이브 보고 바로 넘어왔네요. 샤크는 오늘 제가 공지 안 하고 어차피 영상 올리면 여러분들이 또 두고두고 보시니까, 그래서, 미리 했습니다. 신님, HEEY님, 어서 오십시오. JHI님, DNSWKS님, 오시고요. 아름님이, 안녕하세요. 라방 처음인데요. 오늘도 마라 맛을 볼 수 있나요? 너무 팬이에요. 마라 맛은, 이제 제가, 마라 맛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다 보면 제가 질문에 열을 받습니다. 답답하거나 아니면 자꾸 설명해도 못 알아듣시는 게 느껴지거나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마라 맛이 나오는 건데 또 하면 조금 후회해요. 이렇게까지 내가. 근데 여러분들은 또 바로 정확하고 빠른 이동이 되는 그런 답을 들으니까 또 좋아하시네요. 헬로님, 인스타로만 보다가 라이브 처음 들어왔다고. 어서 오십시오. 켈리 님도 돈 많이 받고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라이브를 하고 제가 요즘에 그 브이로그에 편집하느냐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 라이브를 숏폼으로 만드는 게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감독하고 또 저희 제주에 김현정쌤 계시거든요. 현정쌤한테도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또 우리 김 기자, 김희연쌤이 이제 우리 그 라이프 코칭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같은 소스 갖고 세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자, 그다음에 미나님은 이제 강덕구 고덕동 질문 조금 이따 받을게요. 그다음에 택지북님이 예쁘다고요. 오늘 예쁜가요? 이 옷을 또 제가 새 옷이에요. 새 옷인데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샤론코치 TV에 팟캐스트가 있고 거기에 브이로그가 있는데 제가 동평화시장 브이로그 찍어서 올렸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가는지
또 맛집은 어딘지, 그리고 호수 2개를 소개했어요. 캐시미어 맛집하고 또 제가 원래 가는 단골집. 예, 그거 보시고 여러분 쇼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많이 혼내달라고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네, 이혜진님은, 드디어 선생님을 만나네요. 저 지금 일하는 중에 몰래 보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인스타의 멤버십들을 위한 그 왕관 표시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한 방송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 할 거고, 립스틱 보여드릴까요? 제가 왓츠 인마이백처럼 요렇게 요 안에 이거는 화장품 넣는 파우치인데요. 제가 오늘 바른 거는 이거예요. 이게 크리스탄 디올이에요. 디올인데 제가 이거 백화점에 그 광고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빨간색 사고 싶어서 산 거거든요. 그랬는데 루즈 디올 999 세테인이라고 써있네요. 보입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요거 예쁜데 저는 이거를요, 사실 아래 입술에만 발랐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립밤. 요런 립밤. 네. 이것도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거라서, 이건 제가 어디 건지도 모르겠네요. 제니하우스라는데요. 제니하우스, 요거. 아니면, 또 다른 립스틱은, 요거는, 요것도, 이것도 디올이네요. 예, 이거는 디올 458. 요거는 요런 색깔. 제가 원래 이런 색만 많이 발랐어요. 근데 저도 작년부터 빨간색을 바르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이 또 괜찮아 하시네요. 여러분도 이거 하나 사세요. 근데 저는 나이가 너무 젊을 때 빨간색 칠하지 말라 그래요. 입술색이 많이 죽어요. 예, 그래서 아니면 바로바로 잘 닦는 연습을 하시든가요. 요거는 루즈 디올 999. 요게 여러분이 얘기하셨던 겁니다. 예. 파우치는 선물 받은 거예요. 자, 오늘 화사한가요? 예. 처음 라이브 방송 보는데 혼내실 때만 보다가 온화한 모습을 뵈니 너무 러블리하다고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분들이 띄엄띄엄 알아가지고 디올 괜찮죠? 예, 오늘 선물 여러분한테 선물하는 거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내일이요 유튜브에서 그 밀키트 LA 갈비, 불고기, 그 다음에 돼지갈비. 근데 불고기는 한우고요. LA 갈비는 미국산 초이스 등급. 그리고 돼지고기는 왜 스페인산 그 이베리코 돼지고기 아시죠? 그런 거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먹어봤는데 저는 이제 그 운영하시는 분이 저희 옆집 사세요. 네, 그래가지고 선물로 주셔서 먹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샤밀들한테 제일 좋은 가격으로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내일 할 거예요. 내일 유튜브 참여하세요. 예. 예. 자, 백화점에서 디올 사신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립스틱이라고 안 그랬어요. 다 루즈라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는 루즈. 근데 루즈란 말을 안 쓰다가 립스틱이라고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디올에서 루즈라고 해서 이제 옛날식 용어를 쓰면서 빨간색, 예쁜 빨간색을 이제 냈죠. 예,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저도 요즘 집밥에 빠져서 지금 스텐으로 바뜨하고 그 다음에 반찬통 이런 것도 구입을 했고 그리고 많은 반찬을 지금 쟁여놓고 있어요. 예. 그리고 밀키트도 당연히 같이 쓰고요. 그래서 요즘 특히 저는 그 솥밥 해 먹잖아요. 예, 5분 딸랑거리는 솥밥. 예, 그거 아주 괜찮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더 많이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질문을 조금 받을까 하는데 질문하실 때는 아이 학년이나 나이, 성별, 그리고 사시는 지역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질문 이렇게 주시는 게 제가 제일 정확히 답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이제 민이나님이 강동구 고덕 신축 단지에서
서초 4동으로 이사를 고민합니다. 초등 1학년 전후로 어떤가요? 아니면 초등 고학년 때가 나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에서는 이 집의 가정환경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전학 시기만 말해주면 되나요? 전학 시기? 자, 비학군지에서 학군지를 갈 때 여러 그 학년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물론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좋다가 일반적이지만 근데 모든 가정이 다 그런 조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2-1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엄마들과 그 학교 엄마들끼리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에 만난 엄마, 2학년 1학기에 만난 엄마는 대부분 정말 순수한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많아요. 네, 그때는 대부분 애도 똑같이 어리고 거의 비슷한 평수에 살고 즉 경제 사정도 비슷하고 애들이 일단 고만고만하고 그리고 육아에 지쳐서 뭔가 친구가 필요해. 그러니까 친인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소중한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약간 여고 동창생처럼 친구가 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애들도 적응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만일에 우리 애가 너무 뾰족해서 너무 돋보이고 싶어서라면 그 아이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애들이 수용하는 그 연령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거는 여학생들은 2-1까지 전학을 가라.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래서 3-1에 가도 되고 4-1에 가도 되는데 문제는 만일에 내가 비학군지에서 땡땡땡 놀다가 3학년, 4학년 때 가면 얘네들이 벌써 누적되어 있는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교육관계는 큰 문제가 없어요. 남학생들은 친구끼리 그냥 놀이터에서 축구 한번 하고 같이 공 한번 차고 그러면 친구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쟤는 어디 살아 뭐 일단 몰라요. 애들 별로 관심 없어요. 같이 그냥 노는 거로 만족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친구 교육관계에서 그렇게 고생하지는 않는데 학습적인 면은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1-2학년이 프랩이에요. 3-4학년은 이제 본격적으로 과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하고 과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5-6은 중등 대비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3학년이나 4학년 1학기로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어지겠죠. 예, 답이 되셨나요? 답을 받으면 답을 또 옆에다가 써주시면 거기에는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볼게요. 제가 지금 패드를 2개 놓고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봅시다. 자, 앨리스 님이, 예비 초1 남양주, 남아예요. 예, 그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남학생. 폴리를 3년 다니고 졸업을 합니다. 집 가까운 곳에 영어학원이 마땅치 않아서 셔틀버스를 20분 태워 다른 동네로 보냈습니다. 초1에 폴리가 주 5회인데 연계를 유지할지 고민입니다. 아이는 학교 방과 후도 해보고 싶어 해요. 다른 영어학원은 중계동으로 가야 하는데 직접 20분을 라이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여쭙니다. 일단 엄마 컨디션이 일주일에 2번 운전해서 아이를 남양주에서 중계동으로 갈 수 있는지만 된다면 그게 맞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얘는 5세, 6세, 7세 폴리에서 영어 유치원 다녔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아예 영어학원 안 다닌다. 두 번째, 폴리에 연계 주 5회 계속한다. 아니면 다른 데서 주 3회 한다. 이 3가지잖아요. 아예 안 하는 거는 영유에서 했던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거고요. 주 5회로 하면 영어 실력은 연장될 수 있으나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다른 활동을 못할 확률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3년 다녔으니까 이제 조금 분위기 바꿔서 다른 학원에서 주 3회 정도 하고 주 2회나 3회 정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때는 사고력 수학도 해야 되고 사고력 수학, 과학 실험, 그 다음에 국어도 독서와 그 다음에 문제풀이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예, 그리고 방과 후에서는 코딩을 하라. 그리고 미술학원도 하나 다니는 게 좋아요.
요 정도. 그래서, 엄마가, 어차피 어쩔 수 없어요. 남양주에는 이제 그런 데 없으면 중개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 2회나 3회 정도를 해라. 그 대신에 폴이랑 시스템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가 또 새로운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폴리 3년 보는 거가 왜 효과가 안 나?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새로운 학원에서 익숙해지게 엄마가 숙제도 봐주고 그리고 즐겁게 해주고 영어를 계속 공부하는 거지 얘가 신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봅시다. 소소한 일상 이야기도 좋아요. 네, 제가 힐링 라방도 아주 가끔 하는데 요즘은 조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유튜브에서 한번 할까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 혜연님이 잠원동에 이사 예정이고 여아예요. 네, 초3인데 덕스를 다니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초5가 되는데 내신으로 넘어가란 말이 많던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덕스 다니다 보니 라이팅은 느는 것 같은데 리딩은 안 오르는 느낌이에요. 라는 거. 여러 가지 질문이 지금 막 믹스돼 있어요. 자, 리딩을 학원에서 한다고 는다는 걸 기대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리딩은 내가 좋아하는 책을 정말 킬링타임처럼 계속 봐야 되는 거거든요. 리딩은 그렇게 해야지 늘고 또 하나 리딩이 저스트 리딩만 하는 게 아니라 단어도 군데군데 필요한 있는 걸 외우고 요렇게 이렇게 문장을 쓰는구나 라고 따라도 해보고 이렇게 멀티로 들어가야지만 리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학원 교재로 그 텍스트만 읽어 그 지문만 본다고 리딩이 느는 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5학년 때부터 중등 내신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문법을 한다는 얘기인데 문법이 늘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 영어가 1, 2학년이 초등 저으면 이거는 이제 유아에서 그다음에 초등으로 넘어가는 프랩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3, 4부터는 얘가 인풋의 기간이거든요. 많은 책을 읽고 리딩 컴프레션 하면서 영어에 좀 푹 빠져 들어가야 돼요. 예. 그리고 5학년, 6학년부터는 이제 주니어 토플 방향으로 약간 시험에 대비하는 그런 연습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만들고 6학년 때 그때 한국식 문법으로 들어가도 6-1, 6-2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1, 3학기 정도만 돌려도 문법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덕스를 더 다니고 리딩은 별도로 다양한 책을 읽어볼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영어가 느는 거지. 내가 덕스 다니는데 리딩이 왜 안 늘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학원에서 해줄 수 없다. 라는 거를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네. 질문이 많이 올라왔네요. 네. 세이지맘님이 초6 김포 영어를 어려운 아이가 어학원을 다녀도 될까요? 입시학원을 다니다 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마가 영어 학원을 선택할 때 실수하신 것 같아요. 예. 초6이, 그러니까 그 전에 4학년, 5학년, 6학년 때는 입시학원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입시학원이죠? 뭐 중학교 입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입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잘 모르겠고요. 영어를 어려운 아이가 어학원을 다녀도 된다. 어학원이라는 게 사실은 대다수의 영어학원을 학년으로 구분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 6학년이야. 몸은 6학년인데 영어에 대한 습득이 한 3학년 수준이야. 근데 6학년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레벨이 좀 낮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6학년인데 갔더니 3학년, 4학년 애들이 있네? 재미없지 않을까요? 그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왜 우리가 학원에 가서까지 자존심을 상해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영어를 어려워한다. 뭘 어려워할까? 단어를 잘 모르나?
문법을 모르나? 아니면 얘가 듣는 거?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공포? 아니면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는 거? 다양한 요인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어를 못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지금 시급한 거는 얘가 중학교 가서 첫 시험을 어떻게 잘 볼 거냐. 혹은 중학교가 지필고사가 1학기에 없어도 수행평가는 있어요. 자, 수업 시간에 중학교 1학년 영어 시간에 얘만 입도 못 열어. 무슨 말인지 몰라.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어학원 형태라기보다는 1대1로 얘한테 영어를 재밌게 해주면서 중학교 영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걸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꼭 시험이 아니라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이지님 저희 TV에 들어오시면, 샤론코치 TV에 들어오시면 이열쌤이 해준 교과서 영어라는 그 강의가 있어요. 그거 지금 무료 강의인지 샤플 강의인지 제가 모르겠네. 여튼 초등학교 6이면 이제는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대한 공부가 먼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서 책을 좀 수준에 맞는 책을 읽으면서 점점점 실력을 올려가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지금 어학원 타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혜원님이 감사합니다. 책 많이 읽힐게요. 네, 책을 읽고 리딩 컴프레션 그리고 단어를 외우고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예, 그냥 저스트 리딩 가지고는 조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세진이 교과서 영어 꼭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꾸 시험보다 그 문화에 들어가야 돼요. 그 문화. 그런 다음에 영어를 늦게 슬로우 하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애경님인가요? AEKYUNGE네요. 네. 예비초 3학년이 된 아이, 여학생 비학군지. 웅진 패드로 전 과목을 공부 중인데 수학 영어는 따로 학원을 보내야 할까요? 학원을 보내야 하는 시점이 궁금해요. 웅진 패드로 전 과목을 공부하는 게 가능해요? 그거부터가. 펜으로 손으로 이렇게 넘기는데 이게 머리에 저장이 돼요? 아직까지 우리 몸은 아날로그거든요. 쓰면서 소리를 내고 멀티로 머리에 넣고 그리고 그게 저장이 되고 또 다시 꺼내면서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알면서 계속 반복 학습으로. 기억이라는 거는 임팩트 있게 주든가 반복으로 계속 넣어야지 저장이 돼서 내 거가 되는데 뭐 세이펜으로 이렇게 누르거나 이렇게 한다고 얘가 공부가 될까? 지금은 학년이 어리니까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거는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지 않아요? 예비초 3이죠. AEKYUNGE님은 샤론코치 클래스라고 학부모를 위한 그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 가서 초등고 클래스 B를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초등저 클래스 보셔도 돼요. 그래서 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게 비학군지에서도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공부하는 약간의 퍼포먼스만 한다고 공부가 되진 않는다. 우리 인간이 디지털 인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비학군지의 특징은 뭐냐면, 자, 비학군지가 입결이 낮을까요? 아니요. 지금 전체적인 입시는 비학군지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입시가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뉘어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쪽이고 비수도권은 충청권부터 해당이 돼요. 근데 이 비학군지가 어딘지는 지금 밝히지 않았어요.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그래도 여하튼 내가 비학군지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학교 내신 관리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학교 내신 관리를 잘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걸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능이 이제는
자격고사식으로 많이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학교 내신이 더 중요한데 사실 학교 내신만 가지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레드오션이니까. 그러면 비학군지는 학교 내신도 잘하고 나만의 것을 어떤 연구한다, 동아리한다, 탐구버 쓴다라는 거를 스쿨에서 학교에서 하는 걸 보여준다면 굉장히 입시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공부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이 되셨나요? 네. 너무 이렇게 자녀 교육이나 입시가 쉽다고 생각하는 것도 안 됩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전전긍긍하고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웅진패도로 전과목을 공부해서 공부를 잘한다면 학교를 뭐하러 다닙니까? 전 국민이 웅진패도 하지.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이 이번에 디지털 교과서는 또 다 여러분들이 또 반대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안 하게 됐잖아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공교육에서 해주는 거는 안 하겠다 그러고 사교육에서 하는 거는 저렇게 연간이면 비싸게 해가지고 막 3년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약하고 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웅진패드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우리 EMI님 3학년 올라가요. 자양동 사립초를 다녀요. 네. 폴리를 6세부터 다녔어. 6세, 7세, 8세, 9세 4년 다녔네. 수학은 저와 한 학기씩만 선행. 최상위 수학. 폴리 횟수도 줄어들고 시간이 조금 생기는 느낌인데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남편은 대치동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해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대치동에 이사 오신다고요? 그러면 사립초를 다니는 거예요? 대치동 초등학교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먼저 정확히 하셔야 되고, 대치동에 왔을 때 이게요, 대치동이 여러분 폴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치동은 사실은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아이고 방해 금지를 됐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방해 금지를 안 해놨나 봐요. 괜찮죠? 다시. 자, 대치동에서 여러분 폴리가 잘 되나요? 대치동에서 폴리학원이 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대치동이 영어 정서랑 폴리는 사실 좀 안 맞아요. 대치동은 폴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치동은 폴리보다 더 유연한 미국식 영어를 목표로 합니다. 네. 특히 초등 저학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폴리 4년을 다녀도 대치동의 영어학원, 유명한 영어학원에 떨어질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대치동 영어학원에 그래도 붙겠다 한다면 팁을 드린다면 토플 프라이머리나 주니어 토플 방향 앤드 라이팅 이 방향으로 준비를 하면 레테는 붙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결정적으로 수학은 엄마랑 같이 최상위를 풀었다고 하는데 초등 1, 2학년의 최상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왜? 그 출판사들이 만든 심화 교재가 교과서에 나오는 심화 교재랑 갭이 많이 벌어지는 게 이제 초등 고학년부터거든요. 그래서 1, 2학년은 뭐 최상위 S나 최상위나 뭐 센이나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그런 학년이다. 그리고 지금 3학년 올라가는데 한 학기 선행이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현행이라고 하죠. 그냥 예습. 대치동 왔을 때 아마 좋은 수학학원은 아마 힘들 거예요. 왜? 대치동의 많은 학원들이 선행보다 초등 때 사고력 수학을 한 학생들을 많이 뽑아요. 예, 그거는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많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 와서 그냥 동네에 좀 적응하고 처음에는 소수 이 아이만을 위해서 수업을 들어줄 수 있는 데를 다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요즘 제가 그 금당님이 오늘도 진주 코디 우아하세요 하는데 제가 좀 진주를 지금 다 끄집어내서
제가요, 사실 액세서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액세서리하고 귀금속하고 섞어놓은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서 이거는 귀금속이야. 막 그래서 이거 진주고 담수 진주고 이 뒤에도 금장식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14K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랑 핵진주, 가짜 진주에다가 실버나 아니면 그냥 귀금속 아닌 거를 한 걸로 막 섞어놨어. 제가. 예. 왜냐면 그 종류별로 솔팅한다는 생각으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만일에 이걸 다 처분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딸이 비싼 거는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분류하면 안 되겠구나. 비싼 거는 비싼 거대로 놓고 액세서리는 액세서리 나눠야겠구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비싸게 사놨던 것들이. 그래서 그 돋보기로 이렇게 보면 14K, 18K, 실버 이런 게 숫자가 있어요. 세 글자 숫자. 그 금은방에서 통용되는 글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렇게 보고 오, 이거는 14K구나. 이거 18K구나. 체크를 해서 제가 분류를 해서 이번 겨울은 진주를 많이 하리라 이래서 해놨더니 이렇게 막 3줄짜리, 2줄짜리, 긴 거, 짧은 거, 초크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진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AKUNG님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두근거리면서 라이브를 들었어요. 알려준 클래스부터 찾아볼게요. 네.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나중에 대치동 이사 오기 전에 저 2월에 팀 컨설팅 하거든요. 예, 그때 신청하셔서 오세요. 15명만 2월에 일요일날 둘째 주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한번 할 거예요. 빨리 마감되니까 그때 오셔서 더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자고요. 네. 그다음에 네. 시골 아줌마인가 봐. 시골 아줌마 아이디가 경기 남부 예비 중이 남아 과목별로 학원을 많이 옮겨 다녔고 숙제도 싫어하고 여러 가지로 학습 스타일이 안 좋습니다. 현재 학원을 다 끊고 제가 붙잡고 기초 문제집 풀고 있어요. 학원을 보내야 하는 게 여러모로 맞지만 아이가 거부해서 이러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해야죠. 엄마잖아요. 엄마가 포기하는 순간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포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세요. 당연히 하세요. 그런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엄마가 아마 실력이 얼마큼 있는지 모르지만 중학교 2학년 전 과목을 가르쳐 주기에는 실력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여하튼 그래도 서로 끙끙대면서 한다. 그랬을 때 내가 모르는 거를 속일 필요 없어. 애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엄마도 못 풀겠다. 야, 중학교 2학년이면 엄마 때 고등학교 2학년하고 똑같은 거야. 너무 어려워. 근데 일단 한번 해보자. 엄마가 솔직히 엄마가 실력이 없고 모르지만 너를 위해서 너랑 같이 공부하는 거야 라고 해서 아이가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돼.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는 표현들 폭력적인 거 하시면 안 돼요. 가르치면서 애가 머리가 나쁘다, 태도가 틀려먹었다 욕하지 말고 애 때리지 말고 그냥 수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초등 때 애 공부 습관 못 만들어주고 학원 여러 군데 옮겨 다녔으니까 학원 선택도 잘못했고 이게 엄마가 잘못이다. 그래 너랑 나랑 큰맘 먹고 하자. 이렇게 마음 먹으세요. 이렇게 마음 먹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중학교 2학년 되면 결국 학교 시험이에요. 학교 시험. 그러면 학원을 안 다니더라도 얘한테 얘기를 해서 시험 기간 동안에는 중학교 앞에 있는 학원에 가서 시험 정보 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는. 네. 한 달, 두 달이라도 짧게라도 다녀서 여하튼 내신 관리하고 내신 관리한 거 다 백업해주고 즉 학원이 메인이 되고 엄마가 서브가 돼서 도와주고 또 엄마가 교과서 다 분석해서 쪽집게 하고 그래서 성적을 올려야지만 이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서로 감정만 나쁘고 서로 기분만 나쁘고 내신까지 안 나오면 서로 남탓만 하게 돼요. 남이 아니죠. 뭐 부모 자식 아니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KJH님. 대구 수성구, 또 오늘은 그 고학년들 질문이 많이 나와서 좋네요. 예, 저희가 보통 라이브 하면 유아들 초등저 질문이 대다수인데, 오늘 방학이라서 그런지, 우리 고학년 중학교 엄마들도 질문해 주셔서 제가 답을 잘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구 수성구 예비초 5 남아. 5학년 되는 남아. 6학년 1학기 기본 문제집, 5학년 1학기 최상위. 작년에 5학년 1학기 기행은 괜찮았는데 최상위는 힘들어합니다. 최상위보다 조금 낮은 문제집을 풀면서 6학년 선행은 계속 나가도 될까요? 최상위는요, 궁극적으로 자기 학년 때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최상위로 선행을 뺀다는 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만일에 5학년이 됐어. 근데 학교에서 왜 그 단원평가 같은 거 하잖아요. 단원별로. 그 전에 최상위를 좀 풀어보고, 그리고 뭐 성대 경시든 많은 경시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도 한번 최상위를 풀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야지만 좋은 학원에 레테, 입테도 붙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선행은 그냥 빼시면서, 예. 최상위 어려우면 최상위 S 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자기 학년 때 최상위를 풀어본다까지를 기준점을 잡으세요. 근데 최상위가 어렵다? 최상위 S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 정도에 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가급적이면 동기부여를 갖기 위해서 쉬운 경시대회도 한번 나가봐라. 근데 경시대회 나간다는 건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성대면 기출문제 팔잖아요. 예, 성대가 이름 바뀌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호칭은 성대로 할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약간 총복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다. 네. 심화서는 이거. 본인이 쓰셨네요. 최상위 S로 풀겠다. 네, 괜찮습니다. 요게 조금 넘어갔어요. 네, 괜찮아요. 최상위 S, 최고순위 S 나쁘지 않다. 괜찮아요. 미나상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질문이 끊어진 거는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없어요. 그다음에 네. 권소영님, 예비초 3 여학생 비학군지 독서 습관이 안 잡혀 있어서 한우리 방문 수업 고민 중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진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효과가 없으면 한우리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근데 효과라는 게 내가 10만 원을 썼는데 10만 원어치 다 받는 건 사실 어렵겠죠? 10만 원을 썼을 때 8만 원어치만 받아도 나한테 많이 이익이거든요. 20%는 경비로 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얘가 한우리 해서 8만 원의 효과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한우리 선생님이 오시니까 억지로 책을 읽더라.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이 재미있어지더라. 그리고 선생님이 오셔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피드백을 주니까 더 자신감을 회복하고 책을 읽더라 한다면 괜찮겠죠. 그런데 만일에 선생님이 오셔서 얘를 책도 싫어하는 애를 수준보다 어려운 책을 읽고 자꾸 문제를 풀려고 그래서 노동으로 인식하게 만들면 이건 악영향이겠죠. 저라면 도대체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은 한우리 방문 수업 때 무엇을 하나? 그리고 그 수업이 우리 애한테 필요한가? 그리고 아이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가? 그리고 담당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저한테 질문해야지만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제가 한우리 방문 수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논문을 쓴 사람도 아니고 거기 관계자도 아닌데 이런 질문에 답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엄마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KJH, 심화는 다들 최상위 하라고 해서 아이의 상태보다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쾌한 답 감사합니다. 예.
다들 최상이라고 해서 이 다들을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돼. 다들 이런 거는 누가 다들이래. 그리고 다들이 어딨어. 그런 말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아라. 뭐 다 그렇대. 그럼 저 물어봐. 몇 명한테 물어봤어? 표본이 어디야? 여러분 통계를 믿으십니까? 통계는요. 조작이 아니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결과가 나오게. 근데 하물며 통계도 아니고 몇몇 엄마들이 자기가 마치 합리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다들 이렇게 한다라고 가져오는 거는 진실이 아니죠. 그리고 설령 그게 진실이어도 내 아이가 못하면 꽝이다. 그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현수님 6살 됐어요. 영유 2년차 5세 6세 영유 목동 한글 떼기를 시작했는데 한글을 스스로 쓰기 시작하는 정도의 한글을 정복한 뒤에 뭐를 해주면 좋을까요? 독서활동을 하는 학원을 보내야 할까요? 방문 수업이 나을까요? 엄마랑 책 읽고 독후감 쓰기 이런 걸로 아이가 발전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학원을 다 한다면 뭐 할 거예요? 아이가 한글을 떼었어? 잘 써? 그러면 학원을 다녀? 방문 수업을 해? 엄마랑 독후감을 써? 그 위에는 뭐 할 거야? 왜 이런 고민을 해요? 고민이 고민을 낳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고 얘는 고민하는 엄마를 보면 인생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고민하지 마실래요?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6살이에요. 이제 한글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해요.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7세 때는 한글 쓰기 그리고 자기가 국어도요 똑같이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이 있어요. 한글을 읽고 쓴다. 근데 뭐가 있어요? 스피치가 있어야죠. 내가 자기소개도 해야 되고 내 의견도 말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 자녀가 명문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인터뷰가 관건이거든요. 서울대에서는 그걸 탐침 질문이라고 합니다. 탐구하고 침투한다는 뜻이에요. 깊게 질문한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의 생각을. 이 아이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해봐야 돼요. 집에서 많은 대화, 인풋, 많은 책을 읽고 몸으로 많은 경험을 하고 내 거로 만들려면 아웃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정리가 돼서 그런 과정을 많이 하는 거다. 그렇죠? 이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아라. 그냥 한글이나 띄고 아이랑 같이 많이 책 읽고 저는 유아 때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동네 도서관에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도서관이 많이 열악해요. 너무 커서 위압감을 주거나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거나 저는 구역마다 아니면 인구 대비마다 하나씩 진짜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진입도 편해야 돼. 낮은 언덕, 차가 없어도 걸어갈 수 있고 마실 가듯이 거기 가서 아이들 책도 읽고 아니면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사실 외국에는 도서관이 굉장한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되게 부족하다. 여러분 교육감 선거할 때 우리 동네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뽑으세요. 제발. 여러분이 다 이런 교육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아시겠습니까? 예비초 한글 떼는 게 중요할까요? 100% 중요하죠. 아니 한글이라는 거는 도구예요. 학교 가서 한글로 쓴 거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해야 되고 발표해야 되는데 한글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군인이 군대를 가는데 군대에서 총을 줬는데 총을 쏠 줄 몰라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 목숨 지가 죽는 거지. 100%? 이거 왜 이런 질문합니까? 한글 떼는 거 100% 하는 거죠. 100% 하는 거죠. 무슨 이건 질문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큰애 키울 때 한글을 안 떼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교만해서 잘난 척 하느냐고 교육학 전공했다고 잘난 척 하느냐고 정말 우리 큰애한테 지금도 미안합니다. 물론 걔가 공부를 안 한 측면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엄마가 잘못한 거다. 무조건 떼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수님이 책 많이 읽고 도서관 열심히 다닐게요. 혼났지만 후련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혼냈나요? 미안해요. 혼내서.
정말 맞는 말씀만 하셔서 예, 몰입이 됩니다. 예, 그쵸? 어떻게 한글을 안 띄고 갑니까? 제가 90년생 우리 아들 키울 때 그렇게 교만하게 보냈잖아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뭐 한글은 학교에서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애를 뭐 위하는 거야, 애를 뭐 아동학대 가니까 아동학대더라고. 애를 한글을 못 띄고 가니까. 아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선생님들한테 당한 얘기하면 책을 써도 진짜 한 권은 나옵니다. 10권까지는 안 가도. 그때 우리 아이를 구박했던 그 선생님들 자식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또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니까 자식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만해도 안 되고 남을 저주해도 안 되고 거의 그 도인의 입장. 예,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키우세요. 아이 키울 때 남 흉보지 마세요.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자, 또 해봅시다. 러브 마이 솔님. SEUL이에요. 마이 썰이에요. 그러면 예비 초4 과천 소마 사고력 4학년 되고 있어요. 영어 에이프릴 4학년 올라가는 시점에서 교과학원에 집중해서 보내는 게 맞을까요? 4학년 되는데 사교육은 지금 유아처럼 하는데요. 초등 저학년처럼. 아닌 것 같아요. 3학년부터는 교과 중심으로 해야 돼요. 3학년부터는. 시작이. 3, 4가 교과 시작이 되고 5, 6은 중등 대비거든요. 예. 교육과정을 알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소마 사고력도 이제 교과 당연히 하셔야죠. 예. 진도 쭉쭉쭉 빼보세요. 애 능력에 따라. 영어도 청담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예. 국어는 하고 있나요? 예, 국어도 문제 풀고 있어야 되는데 초등고 클래스 B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샤론 코치 클래스 초등고 클래스 B 교과 공부를 하셔야지만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재미있나요? 예, 오늘 라방 재미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 앞두고 남들은 막 그 쇼핑하러 다니는데 예, 우리가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도 뭐 우리의 본업이니까 합시다. 네. 자, 택지북님이 초4 올라가는 저희 둘째가 느린 편입니다. 12월생이기도 하고요. 느린 남자애들이 좀 트이는 시기가 있을까요? 독서 및 다른 백업도 해준다고 잘해주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리다는 말을 요즘은 정상범주가 아닌 것도 느리다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 전문적인 표현으로 쓰시는 것 같아. 느린 학습 유형 이렇게 쓰시는데 일단은 둘째가 아들인지 딸인지 남자 아들이군요. 아들이고 12월이면 거기다가 눈치도 없다. 그리고 또 자존감은 높다. 그리고 세상 뭐 천하태평이다. 그러면 대부분 느려요. 예. 기질이에요. 이거는 기질. 기질. 근데 느리다가 빠르다보다 100% 나쁜 건 또 아니에요. 예. 만일에 초4 올라가면 이제 수학 선행이라든가 심화라든가 이 어떤 아이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해보실래요? 그래서 아이가 동기부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독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인정 욕구가 강하다면 자기가 실력이 노출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게 동기부여가 돼요. 네가 지금 숨어서 공부하다가 이제부터 너의 실력이 드러난다. 그게 이제 중1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연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요. 12호에서 이거는요. 사실은요.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때 써먹는 말이에요. 4학년 올라가는데 애가 원령이 늦다. 이건 아니에요. 뭐 운동력이라든가 3월생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9개월이 차이가 나니까 신체적인 거로 인해서 얘가 느리다는 거는 그때는 또 이해가 되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은 얘가 원령 핑계 대기는 너무 얘가 나이 많다. 아니다. 아니고 느리더라도 일단은 그 워밍업 할 때 느리고 가속이 올라가면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동기부여가 없고
느그적 하는 애들 있죠. 여유작자. 이거 뭐 해봤자 뭐 한번 때나 하지 뭐. 우리 엄마 이것도 하면 또 시킬 때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관찰해보세요. 얘가 어느 순간에 느리다고 엄마가 평균 속도보다 좀 늦춰진다는 뜻이잖아요. 여러 면에서. 그게 모든 24시간 모든 액션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분석을 해보고 얘가 어디에 딱 넣었을 때 눈이 반짝거리고 속도가 올라가는지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간계획표 만들고 공부를 제대로 좀 시켜봐라. 예, 이제 느리다는 핑계 안 통한다. 이제 4학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가 자유로워지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엄마들은 애가 이제 또래보다 평균보다 늦으면 자꾸 그 변명을 찾으려고 그래. 좀 궁색해 보여. 없어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냥 똑같아. 그냥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해라. 아시겠죠? 자, 레나정님이 경기 부천 남아 8세 비인가겠지? 비인기가 아니라 비인가 국제학교 3학년. 마음이 급하긴 급했구나. 타이핑할 때 비인기 비인거. 답은 비인가. 비인가 국제학교가 잦은 교사 교체와 적은 인원으로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공립학교로 전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제 루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 2학년으로 가서 사교육 병행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근데 레나님, 어차피 내가 비인가를 왜 갔어? 나는 얘를 영어 하나만 받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교사가 바뀌던 애들이 적던 그거는 남의 일 아니에요? 나는 간 김에 8세야. 그럼 내가 유학 보냈다고 생각하자. 8세, 9세, 10세, 3년을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내면서 영어만큼 배워오겠다만 목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라면 그럴 것 같은데? 어차피 갔잖아. 그리고 교사가 바뀌어도 커리큘럼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인원이 적으면 오히려 과외받는 것 같잖아. 여기가 커리큘럼도 그지 같다. 그런데 엄마가 선택했다. 그럼 엄마가 선택을 잘못한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너 나갔나 보지. 그리고 아들들 다 빼거든 원래. 비인가가 원래 그래요. 근데 그냥 나는 거기 남아서 VIP 대접 받으면서 영어 라이팅만 확실하게 하고 나와. 3년 책 많이 읽고 그러고 나서 가면 되고. 엄마는 그동안에 뭐 하느냐? 과외로 어차피 그걸 다녀도 사고력 수학과 교과 수학만 해준다면 괜찮아. 그러면 와서 괜찮아. 수학도 와서 해도 되거든. 되거든. 딸하면 어차피 선택했는데 이제 간지.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8세인데 이 비인가가 원래 이렇게 그 학급수 보면 다 줄어들고 여기가 잘 안 돌기 때문에 교사들의 근무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많이 바뀌거든. 이거는 다 이미 다 알려진 일인데 내가 들어가 봐서 알고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 2번 다 실수하는 건데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냥 8세잖아. 일단 1년 다녀보고 2년 다녀보고 최소한 2년. 그래서 여기서 영어만 잡겠다라는 마음으로 다니세요. 아무 문제 없어. 나와도 아무 문제. 아시겠죠? 오늘은 비약군지 특집인가요? 예, 비약군지가 많이 왔네. 자, 굿브레인님. 뭐 KR이면 이거는 뭐 공기관인가요? 아이디가 초1 여자 서울 비약군지. 아이 초3에 호주로 해외 발령이 예정됐다. 아이는 미디어 책으로만 영어를 접해왔는데 2년 후 해외 생활을 위해 영어 학원을 보내야 할지 고민이다. 근데 이제 이게 발령이 나서 몇 년을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초3 때 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 초3이면 초4 신학기로 들어갈 확률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영어도 어렵지만 컨텐츠도 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해외 발령과 관계없이 보통 1학년 애들이 얘가 지금 미디어 듣다, 책으로 읽다, 리딩만 하는 거잖아. 스피킹, 라이팅 안 되는 영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에이프릴 같은 데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가기 전에는 거기 학교의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자기소개라든가 말하는 거 위주로 아니면 기본적인 단어 공부를 좀 미리 해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아시겠죠? 예.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레나정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레나정님 질문이 뭐였는데? 아, 비인가? 비인가? 그러니까 그냥 한 3년은 길면 2년만 영어학원 보낸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다 이용하세요. 그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갔잖아. 자, 그다음에 추추 SFJ님. 부산 비학군지 올해 7살 여아. 일반 사립 유치원 다녀요. 시메스 주 1회, 구몬은 수학, 한글, 한자. 영어 학원은 주 2회 다니고 줄넘기를 주 2회 다녀요. 영유를 지금이라도 보내야 할지 아니면 집에서 계속 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혹시 좀 더 집에서 보충해 줄 게 있을까요? 아니 사립 유치원을 다니고 영어 학원도 다닌다면요. 그럼 됐지 뭘. 시메스 사고력하고 수학 7살이잖아. 나라면 미술학원하고 집에서 과학 실험을 좀 할 것 같은데 그거만 좀 보충해줘도 될 것 같아요. 예. 영어학원을 많이 백업해주고 아이랑 같이 영어책을 많이 읽고 영어 영상을 많이 보고 아이표 영어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을 한번 도움받아도 좋을 것 같다. 아시겠죠? 자, 진아님 예비 초1 여아 인천 청라 폴리를 2년 다녔어. 가 6세 7세 폴리 2년 사립초 입학 예정. 아이가 문제 푸는 걸 보니 기본적으로 문제를 잘 읽지 않고 감으로 답을 풀거나 찍거나 해서 정답률도 낮고 SR 점수는 1년 가까이 비슷한 점수 2.0으로만 나오네요. 초등 연계로 폴리를 계속 다닐지 다른 곳으로 보낼지 보낸다면 어떤 곳을 보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년 폴리 다녔는데 애가 영 시원찮아 보여? 엄마 눈에? 응? 근데 또 SR은 2.0을 유지하는 것 같아? 뭘 원하는데 엄마가? 아니 뭐 진짜 보통 왜 그 잘난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애 뭐 폴리 2년 다녔다고 영어를 뭐 얼마큼 잘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엄마가 만일에 문제 푸는 게 문제를 읽지 않는다 하면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평가하는 건가? 그 평가는 뭐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도구잖아. 그거에 대해 의미 알려주고 그리고 문제를 읽었을 때 거기에 힌트가 있고 답이 나온다는 그 기쁨, 이익, 문제를 읽는 이익을 알려줘야지 얘가 문제를 읽지. 얘한테 10문제 풀어! 그 미션만 줬으니까 얘는 후다닥 딱 푸는 거지. 그리고 얘가 정답이 낮다고 해서 어떤 데미지가 없으니까 그냥 유지하는 거지. 그치? 여기에 다 답이 나와 있잖아. 본인 질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지. 다른 데 보낸다고 뭐 되겠어? 그쵸? 그리고 이 정도 영어 실력이면 영어를 잘한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폴리를 1년 정도 더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G22님이 여러분들 제가 2월에 첫 주인가 둘째 주인가에 일요일날 팀 컨설팅이라고 15명이 도곡동에 와서 거의 뭐 한 3, 4시간 정도 같이 3, 4시간이 뭐야? 5시간? 하는 그런 컨설팅이 있어요. 그거 공지할 테니까
오늘 질문을 못 받거나 더 추가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세요. 15명이니까 아마 금방 마감이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제가 자주 못하는 거예요. 한 2달에 한 번. 저로선 여러분에게 재능 기부하는 거. 네, 물론 돈 받아야 유료예요. 자, G22님, 예비 초1 남아. 현재 미국에서 1년 반을 거주 중이고 6개월 뒤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다. 대구에 거주라 김희덕 원장님 라이크 어학원을 보낼 예정인데 그 외에 영어 보충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미주권 화상 영어 추천하시나요? G22님도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마. 왜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거야? 거기에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 미국에서 1년 반 했는데 6개월 더 있어야 돼요. 6개월 동안 미국에서 뭐 할까요? 이 질문을 해야지. 그런 질문을 해야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지. 갔다 와서 아무리 대구에 거주한다 그래도 라이크 어학원 갔는데 거기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 만일에 다니게 된다면 원장님이 알아서 컨설팅 해주시겠지. 그치? 부족하다면 또 뭔가 해주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오히려 나한테 할 질문은 제가 1년 반에 미국에 있었어요. 이런 걸 했어요. 6개월 남았어요. 뭐를 할까요? 이게 더 맞는 질문이에요. 질문 자체가. 이거 고민해서 뭐 할 건데? 그치? 이러지 말고 사실 7세, 8세, 7세, 6세 때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건 영어 학습에 큰 도움은 안 돼. 왜냐면 그때 너무 쉽고 그리고 뭐 킨더에서 배우는 거는 좀 뻔하고 나라면 내가 사는 지역의 도서관에 있는 책 다 읽고 올 것 같아. 그리고 튜터 붙여서 라이팅만 잡아주고 와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것만 하고 오세요. 그리고 뭐 여행은 이미 많이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이에 또 여행이 별로 의미가 없어. 이 나이 여행은 초등 한 2학년까지 여행은 애들은 디즈니랜드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 유니버셜도 재미없어. 예. 근데 일단 동네에 있는 미국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고 와라. 아시겠죠? 진아님이 어떤 걸 했길래 내가 또 욕심이 가했다. 이거 이제 청라. 제가 욕심이 가했나 봐요. 1년 더 보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래. 엄마들이 고민하는 거 이해는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 자, 매직 레인보우님. 초6이야. 이제 초6이 돼요. 비학군지. 중등 수학과정 프라이빗 노트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근처 수학 심화학원으로 직접 가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을 할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온라인을 하는 거잖아. 근데 오프 가면 아니 봐봐.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 주도라는 인간이 몇 명 돼? 어른도 책 한 줄 읽으려면 옆에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을 몇 번이나 들쑤시지 않아? 애들이 심지어 재미도 없는 거를 그리고 새로 배우는 거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고 이게 수업이 될까? 나는 그건 안 될 것 같아. 온라인은 언제 되는 거냐면 진짜 자기 주도야. 내가 공부를 했어. 이거 너무 몰라. 근데 그걸 한번 전문가가 해주는 우리 동네는 없지만 전국구 대치동에 있는 어떤 강사가 강의를 해. 들어보니까 강의 수준이 다르네. 그리고 내가 진짜 궁금했던 걸 딱 설명해 줄 때 그때 효과가 엄청 좋은 거거든. 근데 이제 시작하는 거를 공부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한다? 나는 그거는 안 된다고 봐.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학원 보내세요. 학원 보내라. 그게 더 답이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러브님 거. 동탄 예비초 여하 영유 3년을 다녔어. CMS, 다비수, 피아노, 리듬 체조. 6세 때 예체능을 안 하고 공부학원만 다닐 때는 집에 와서도 공부하고 가끔 힘들긴 해도 잘 따라왔는데 예체능을 넣고 공부학원을 좀 빼서인지 학원 숙제도 안 하려고 하고 너무 힘들게 한다. 예체능을 빼야 할까요? 공부를 조금 쉬엄쉬엄 해야 될까요? 애랑 씨름하여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인데 러브님 이거는
예체능이 문제가 아니야. 그냥 유아 때 엄마 말을 잘 듣는 애가, 그러니까 이게 3세, 4세, 5세, 6세, 7세에 따라 엄마 말을 잘 듣는 게 다른 거야. 이제 아이들이 자아가 생기고, 그리고 고집도 생기고, 자기가 호불호도 생기고, 그리고 약간의 예체능의 맛도 받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안 하는 거지. 이게 예체능을 했다고 안 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야.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동탄에서 영유를 3년을 보냈어. 그치? 응? 그리고, 이제 피아노, 리듬 체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나는, 리듬 체조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여학생들은, 나는 옛날에는 리듬 체조가 많지 않을 때는 발레를 많이 하라고 시켰어, 여자애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여자는 있잖아, 이 바디가 되게 중요해. 근데 한국 여자들의 특징이 목이 길면 길수록 예뻐 보이는 건 알지. 그리고 척추가 곧아야 돼. 그리고 다리도 되게 걷는 게 우아해야 돼. 목, 척추, 다리 걸음걸이만 예쁘게 잡아도 굉장히 당당해 보인다. 이거 어릴 때 하는 거야. 잘 시켰어. 시켜. 리듬 체조. 시키고, 그리고 얘 스트레스도 많이 풀게 해. 근데 이제 초등학교 입학 들어가. 자, 한글 완벽하게 쓸 줄 있어야 돼. 물론 맞춤법 어려운 건 틀려도 상관없지만. 그리고 수학도 두 자릿수. 계산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풀칠하기 선긋기 다 잘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영유했잖아. 영어로 말하고 간단한 일기 정도 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많은 영어 책을 많이 봐야 돼. 이거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쭉쭉 나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그런 걸 하고, 그리고 애가 좀 쉼은 없더니. 아니 얘가 이제 초1인데 초1부터 공부 미친 거지 그거는. 그리고 걔 인생이 뭐가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 왜 그렇게 해야 돼? 엄마는 종일 집안일만 하고 있니? 아니잖아. 우리도 짬짬이 돌잖아. 할 거 다 하잖아. 저는 특히 그 집중과 그 다음에 집중할 때 굉장히 집중하고 일할 때 빼놓고 너무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온갖 걸 다 해야 돼. 호기심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스타일을 막 10시간씩 공부하려면 저 죽어요. 다 스타일이 있는 거야. 그 대신에 뭐는 하느냐. 주간 계획표 만들어서 엄마 주도 학습을 읽으세요. 러브님 엄마 주도 학습 읽고 예비초 클래스 좀 들어봐. 우리 강의에 샤론 코치 클래스 예비초 클래스를 꼭 들으세요. 제발 꼭 듣고 그대로 한번 해봐. 공부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애들이 멋도 부리고 거울 보고 예쁘고 운동하고 춤추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해. 그거 못하잖아. 인생 재미없어.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아. 알겠지? 자, 목이 터져라고 했는데 또 많은 답을 못했죠. 예. 다음에 또 질문하는데 아까 어떤 분이 계속 막 질문을 막 계속 올린 분이 있었지? 누구야? 잠깐만. 물론 뭐 다른 분들도 그런다고 제가 하지는 않을 거고. SS6688님이 누구니? 이거구나. 예비 초2가 사립초를 다니는데 영어 교육은 최상,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이렇게 한글이 개판으로 썼을까. 영어 교육은 최상위 반에 재미있어 하나 IB나 일반 공교육은 너무 버거워하는데 일반초로 옮겨서 사교육을 할지 아니면 비인가 국제학교를 갈지 조언 부탁해요. 근데 나는 얘가 사립초를 다니는데 엄마가 질문에 일반 공교육을 버거워한다는 거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IB 교육을 받기는 받았어? 질문 자체가 조금 어려운 질문이야. 그리고 사립초 다닌다는 얘기는 엄마가 굉장히 고민해서 간 거잖아. 사립초가 굉장히 메리트 있어요. 예, 그냥 보내세요 쭉. 그리고 거기서 학교에서 받는 상만 너무 욕심 안 부리면 그래도 그 동네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모여있고 교육열 좋아하는 애들 모여있고 그리고 관리받는 애들 모여있잖아. 그리고 사립초 졸업장도 나름 쓸모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해도 괜찮다. 아시겠죠? 네, 이것으로 이야기하고요. 목하니까 하나 더 해드릴게요. 초3인데
해외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수학, 영어, 국어를 어떤 방식으로 선행하고 어떤 유 학원으로 서포트를 해줘야 될까요? 이거는 거의 상담을 받아야 할 수준인데 답은 해외 대학이나 한국 대학이나 똑같다.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첫 번째는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내신, GPA를 먼저 본다. 그리고 네가 한국에서 미국에 갔을 때 네가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니 봤을 때는 공인 점수를 요구하죠. 예, 그렇죠? 예, 그랬을 때문에 토플이라든가 SAT라든가 많은 공인 점수 그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거기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그 대신에 만약 역사 같은 거, 사회 같은 게 한국은 넓고 얇게 하는 거에 비해서 외국은 깊고 좁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수학도 실제로 학년이 낮을 때는 한국 수학이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미국 수학도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 이것도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예. 자, 러브님, 감사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목이 터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또 제가 수요일 날은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저녁에 Q&A를 하니까 여러분이 인스타에 팔로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스타에 또 멤버십도 들어가고, 그러면 바로바로 저랑 연결될 겁니다. 내일 유튜브 샤론고치 TV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